안녕하세요. 김미연 국어학원 원장 김미연입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8차례의 온라인 그 다음에 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 어머님들이 더 궁금하신 내용들 또 설명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어머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설명회 기간 동안 어머님들이 관심 가져주셨던 내용들, 특히 설명회 때 주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들으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학원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설명회 내용으로 들어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2, 중3 학생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첫째. 수능 국어를 위해서 우리 중3 학생들이 지금 꼭 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어머님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고등국어와 중등국어는 확실히 다릅니다. 고등국어는 입시와 수능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전략적인 학습,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단순히 반복 암기, 학습을 지양하고요. 아이들한테 생각하면서 본인의 단점을 커버하면서 나가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국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문학이나 비문학 공부를 한다면은 그냥 폭넓은 국어의 감각이나 양식을 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어머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국어에서 중요한 바로 문법입니다. 중등에서 문법 과정이 깨지면요, 고등국어까지 문법을 탄탄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탄탄하게 다지고 고등국어로 올라가시면 확실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문학과 비문학은 저희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비문학, 독해, 구조 방법이나 문학에서 선지, 변별, 속어법 등을 가르쳐드린 만큼 정확한 문제풀이법으로 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중3입니다. 아이가 지금 현재 중상위권인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그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오랜 기간 동안 가르쳐 보니까요, 학생들이 중학교 때 내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고등학교 내신에 가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등에서 반복된 암기나 학습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고등에서는요, 모의고사가 반영이 되는 내신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 국어에 도움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내신에도 유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국어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중등 내신에는 잘 소용이 될 수 있지만 고등에서는요, 국어적 감각만으로 믿고 갈 수 없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탄탄하게 국어의 기본기를 쌓아 올라가야지 고등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등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절대로 고등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진 않고요. 오히려 반대 역전의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중등 내신 약하다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아이들 탄탄하게 기본기 다져주시면요, 고등에서 저희 믿고 보내주시면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독서와 글쓰기를 많이 하면 대입 논술 실전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한 가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입 논술도 어머니 하나 입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 때 독서와 글쓰기를 많이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폭넓은 글쓰기 능력과 함양에 도움은 되지만은 어떠한 입시의 기준, 그것에 맞는 전략적인 진술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논술의 글쓰기 경향이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고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1, 2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그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정시에 강한 학교는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강서고, 목동고, 영일고, 그 다음에 수시에 강한 학교는요,
진명여고, 양정고, 신목고. 자,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학생들이 학교의 전반적인 활동들, 학생회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축제, 부스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서 학교의 내신도 잘 갖추는 학생이라면 저는 수시에 강한 학교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요, 학교의 전반적인 생활보다는 꿋꿋하게 앉아서 자신의 수능과 내신에 올인하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정시에 강한 학교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학교 진학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1지망, 2지망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의 학교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파악해서 그 학교에서 내가 얻어갈 것들을 얻어가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채워가야겠죠. 그것이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와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특징과 그 학교가 어떠한 부분이 강한지는 학원에 오셔서 담임선생님, 각 학교의 전문가들이시죠. 그 다음에 원장인 저한테 오셔서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우리 친구가 지금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후에 준비해야 할 입시 전략들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또 보실게요. 우리 아이가 목동에서 논술을 하면 좋을지 말아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세요. 두 가지겠죠, 어머니. 논술을 하자니 우리 아이가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자칫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하자니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에 우리 아이가 쓸만한 카드, 재학생들이 6장의 카드를 써야 되는데 쓸만한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라도 이 수시 6장의 카드를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세요. 저는 어머님들께 단호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의 입시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 아이들한테 논술 전형을 목동에서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이 논술 전형 자체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지만은 논술 전형 자체가 상위권 대학에 많이 깔려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종이나 교과 전형에 상위권 대학에 한 번 더 원서를 쓰고요, 논술 전형에 연대, 고대, 서강대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논술 전형 굉장히 많이 이용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논술을 준비하지 못하는 논술 인프라가 없는 지역권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학원이나 교육 특구, 학군 이런 식으로 교육에 어떤 지원이 있는 지역권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논술 전형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논술 전형에서 논술 자체 글쓰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논술 전형 연대가 100%인데요 실제로 그 뒤에 수능 최저 점수가 붙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어머니 이 논술 전형에서 수시 최저를 넘기지 못하는 친구들이 통계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40%에 육박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목동권 친구들은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수시 최저를 못 넘을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무난하게 논술만 통과한다면 이 60% 구간 안에서 목동이나 학군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무난하게 넘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논술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 기타의 학교들은요, 논술 70에 서류 전형 30인데요. 이 서류 전형 자체가 주로 내신을 보죠. 그래서 목동권 친구들은 내신을 탄탄하게 잘 관리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합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님들이 목동권의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자원들인데 내신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님들 아시죠? 학교 블라인드가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가 똑같은 일반고여도 목동권에 있는 일반고와 지역권에 있는 일반고의 내신 점수는 절대로 똑같이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자사고 특목고와 일반고의 내신을 똑같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처럼요. 그래서 분명히 내신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수험생 학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국어 모의고사를 매주마다 와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늘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80분 안에 45문항을 클리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문의 독해나 문제에서 답안을 선택하는 과정에
과정에서 정확하게 답안을 골라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에 승부를 먼저 걸어야 될까요? 지문 독해죠. 지문에서 얼마나 빠르게 출제자가 원하는 문항에 답이 어느 문단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선지 1, 2, 3, 4, 5번의 답의 근거가 지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딱딱딱 끊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요, 지문에다가 밑줄을 일일이 그어가면서 그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독해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열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국어 모의고사라는 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균적인 학생들한테 내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 어깨의 부담감 좀 내려놓자. 우리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지문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오답의 변별을 딱딱딱 해낼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지문에서 승부를 보고 그 지문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 선지의 OX를 판별할 수 있는 답의 근거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저희는 수업할 때요, 고3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더 이상 지문에다가 연필로 손을 대지 않고요, 다 뒷짐을 지고서, 왜? 지문 독해 정도는 이미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지를 분석할 때도 정확하게 1번의 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은 1번 체크하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되는 정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죠. 실제로 어머니, 나머지 선지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80분의 45문항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클리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머릿속 두뇌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학년도에 굉장히 입시 경향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2022학년도는 고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입시인데요. 그때 수시와 정시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교육부 장관이 작년에 얘기하기로 수능 정시 인원을 4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입시를 오랫동안 해본 저는 각 학교 정원의 최대 50%까지 정시 인원이 확대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6장의 카드를 쓰는데 한 장이 붙으면 나머지 자리에 추가 모집의 인원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을 어디에서 충원합니까? 정시에서 대폭 충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올 초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요? 수시 최초 수시 모집에서 최초로 합격한 친구들이 어떻다고요? 절반 이상이 재수를 하더라. 즉 수시를 포기하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로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를 좀 아쉽게 갔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 자리도 역시 정시 학생들이 대거 정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어머님들, 이 수시 6장의 카드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 내신. 작년까지는 내신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요, 거의 전교권 학생이었어요. 중앙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머니? 중앙대 합격한 라인이 평균 등급이 1.5등급이 교과 등급이었습니다. 1.5는 어떤 수준이냐면요, 각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을 3년 내내 1등급을 놓치지 말고 계속 받다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2, 3등급으로 잠깐 실수한 친구들, 즉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이 교과 전형으로 중앙대를 겨우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교과 전형으로 유리한 상위권의 대학을 진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올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교과 전형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3등급, 4등급인 친구들도요, 저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굉장히 높은 성적이 나올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점수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신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학년 때 무조건 내신이 오른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바로 고3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 반영 비중이 높은 내신이기 때문에 수능특강 교재 아시죠?
학교에서 한번 배우고요, 학원에서 한번 배우고요, 또 인강에서 듣는 친구들 내신 보기 전에 최대 5번까지 돌립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능 특강 달달달 외우고 가고요. 지문은 어떤 지문이 나올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도 해드리고 적중도 하지만은 심지어 똑같은 문제까지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내신이 너무 쉽게 낸다는 게 아니라요. 고3 학생들아, 너네 수능에 집중해라. 내신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수능 특강만 잘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을 내게 해줄게 하는 수준의 내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은 학생들이 정시와 수시 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 뭐 강서나 대일, 영일, 많은 학생들이 정시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인이 평소에 공부했던 실력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요, 내신이 평소에 못 나왔던 친구들이냐? 아닙니다. 잘 나왔지만 그 내신보다는 정시로 더 높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대거 빠지면서 오히려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등급컷이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교과 전형 하나 꼭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종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가 특목이나 자사, 과고 영재고 학생이라면은 학종 넣으셔요. 왜? 학종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이 학교들은 이미 학종에 대한 노하우가 최고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입시 결과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을 배출해 냈습니다. 실제로 영재고 과고는요 70%까지, 특목고 자사고는요 20-30%까지 학종으로 합격생을 전체 정원에서 내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고에서는 학종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종을 3년 동안 좀 차근하게 준비한 친구라면은 일반고에서도 넣어라. 하지만 학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특목이나 자사고 아이들이랑 경쟁할 바에는 저는 오히려 입시의 문이 확 대폭 넓어진 정시와 교과, 내신에서 더 큰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시를 오랜 기간 동안 해본 저에게는 그것이 더 학생들한테 유리한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총 8번에 거친 설명의 내용 중에 나온 어머님들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님들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바로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죠. 저희 선생님들이 이번 2022학년도 수능 입시와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4번의 시험에서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과로 입증하는 김미연 국어학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미연 국어학원의 김미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